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 저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회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풀고 들어오셨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 23번 문제 보시면은, 먼저 계량기구의 용량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부피법에서 한 컵은 200ml 였었고요. 그래서 한 컵에 해당이 되는 것을 큰술로 나누었잖아요. 이거 좀 이따 해볼게요. 한 큰술이 바로 15ml.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한 큰술은 바로 15ml니까 밑에 5번 보시면은 1 작은 술이 5ml잖아요. 그러니까 한 큰술이 15ml고 1 작은 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 5ml니까 한 큰술은 3 작은 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컵이 200ml면은 나누기 이걸 큰술로 나눈다. 그러면 15로 나눠주게 되면은 대략 13.3 큰술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200ml를 15ml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옳은 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2번 말하는 거예요. 2번. 2번이 한 컵이 200ml니까 200ml를 큰술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0 나누기 15가 되면은 13.3이다. 그러니까 13번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다음, 그래서 23번에 3번이고요. 이렇게 부피법 알아놓으셔야 되고, 24번, 조리 시 고기 덩어리 내부 온도. 자, 아까 표면 온도는 뭘로 측정했어요? 적외선인 거고요. 내부 온도를 찔러보고 싶어.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인지 보고 싶어 할 때는 탐침 온도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밥으로 식혜를 만들었다. 이때 전분의 주요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밥으로 식혜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식혜 안에 엿기름 성분을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이용했었을 것이고, 엿기름 안에 베타 아밀라제를 이용해서 결국은 전분을 분해시켜서 2개짜리 해당이 되는 걸로 쪼갰겠죠. 그래서 바로 당이 2개짜리인 메가당을 만들어서 단맛이 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당화 과정이다 라고 하게 되겠죠. 3번이고요. 당화. 26. 밀가루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그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도 있고 중력분도 있고 박력분도 있고 초강력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강력분은 최종적으로 글루텐 함량이 13% 이상. 그래서 이제 약간 단단한 것들, 스파게티면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강력분은 11% 이상으로 해서 식빵, 하드롤 이런 것들이었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중력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국수도 들어가고 만두피도 들어가고 수제비도 들어가고 우동도 들어가요. 박력분은 9%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비스켓이라든지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들,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자, 국수 중력분이고요. 만두피 중력분이고요. 우동면 중력분이고요. 세몰리나를 이용해서는 거칠게 갈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두련미를 이용해서 거칠게 갈았다는 뜻이 세몰리나. 그래서 보통 스파게티면 이런 데 이용하는 거고요. 스폰지 케이크이라는 것은 박력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옳은 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다음, 주된 단백질이 오리제닌인 식품은 하고 물었잖아요. 오리제닌 쌀이었고요. 자, 써볼게요. 감자는 튜베린, 그 다음에 옥수수는 제인이었었고요. 보리는 호르데인, 고구마는 이포마인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가끔 영양학하고 연결시켜서 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옥수수 제인의 경우에는 불완전 단백질이잖아요. 제인의 경우에는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이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 단백질. 그래서 옥수수만 주식으로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펠라그라. 이런 문제점이 됐던 것이 바로 트립토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자, 27번에 1번, 28번.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유백색의 점액물질은 바로 흰색 점액물질은 얄라펜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흑변이 돼요.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흑변이고,
물에 식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용성이다 라고 했었고, 자, 2번에 나와 있는 이포메아 마로는 감자가 썩었을 때 나오는 쓴맛. 아니,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죠. 고구마의 쓴맛. 이포마이는 고구마의 단백질. 클로로겐산은 고구마에 있어서 갈변 물질이에요. 갈변을 일으키는, 고구마도 왜 깎아놓으면 갈색 되잖아요. 바로 갈변 물질이고, 솔라닌은 감자 싹, 햇빛을 봤었을 때 나오는 독성분이었어요. 1번 이 답. 자, 29번. 육류의 숙성시 변화로 오른 것은 그랬잖아요. 보수성이 떨어져서 딱딱해진다. 사후강직. 액토미오신으로 수축했다. 사후강직. 자, 이노신산, 크레아티닌 등의 맛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숙성시 변화죠. 3번이 답이고요.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pH가 떨어진다. 사후강직. 5.5까지 떨어졌어요. 수용성 질소 화합물이 이제 증가하면서 바로 숙성시 때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다. 다음 30번. 소고기 장조림을 하고 싶다. 가장 적당한 부위는 그랬는데, 장조림 부위는 살코기 묶음 있는 부위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 우둔 홍두깨살을 이용을 해요. 우둔 홍두깨살. 그리고 조리법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장조림은 이게 너무 또 안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익힌 다음에 간장은 나중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기 먼저 익힌 다음에 간장은 나중에 들어간다라는 거. 다음 31번 보시면은, 자, 신선한 어류를 구매할 때 관능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봤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아가미 색깔은 선홍색이어야 돼요. 냄새가 없어야 되고요. 어류 특유, 근데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고등어 냄새 맡으면 고등어구나, 갈치 냄새 맡으면 갈치구나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은 어류 특유의 냄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생기지 않는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휘발성 염기질소가 50% 이상이면, 이거 100이면 이미 썩었어요. 그죠? 눈이 흐리고 각막이 눈 속으로 함몰되어 있다. 썩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신선한 건 3번이다. 다음 32번. 어류에 있어서 비린내를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31번, 32번 문제 같은 게 어패류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류의 비린내를 줄이는 방법에서 바로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칼집 넣어서 그죠? 식소다 아니었고요. 차가운 물로 씻어내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뚜껑을 열어서 휘발시키기도 해요. 비린내를. 답은 2번. 자, 중요하죠. 식초, 레몬즙. 다음 보시면은, 자, 머랭을 쳐서 스펀지 케이크를 사용할 때 달걀의 주된 역할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면은 머랭은 달걀 흰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누구였었어요? 흰자에 사용되는 것이 오보글로불린. 오보글로불린의 기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머랭을 친다라는 것은 힘을 이용해서 물리적 변성이에요. 물리적 변성에 이용되는 거고요. 달걀 흰자는 액체인데 이 액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글로불린이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힘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풀려요. 변성에 의해서 풀리게 되고, 여기에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은 얘가 공기를 둘러싸서 이렇게 공기를 둘러싸는 공기층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액체 중에 기체를 잡는 거에 해당이 되는, 액체 중에 기체를 잡아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물리적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달걀의 오보글로불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성질이 있고요. 오보뮤신의 경우에는 이 기포가 깨지지 않는 기포의 안정성에 관여를 해요. 안정성에 관여를 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액체 중에 기체를 잡는다라는 것까지 오보글로불린, 오보뮤신. 자, 기포제예요. 기포제, 팽창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정답은 3번. 다음 34번. 달걀의 저장 기일이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신선란에서 저장 기일이 길어지게 되면은 비중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기실이 커지게 되면서 가벼워지니까 떠요. 그 다음에 난항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난항 개수도 감소해요. 그 다음에 남백도 풀어져요. 남백 개수도 줄어들어요. 자, 개수라는 것은 지름분의 높이였잖아요. 높이가 퍼지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난백의 pH는 증가해요. 어떻게? 7.6에서 심하면 9.0, 9.7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난황에 바로 이제 점도도 풀어져요. 묽어져 버리게 되면서 바로 난황도 풀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제일 옳은 답은 4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달걀의 신선도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살균 처리도 하고 균질 처리도 해요. 그래서 살균 처리를 하는 목적은 했는데 여러분 살균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있었죠. 저온 장시간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었는데 왜 살균해? 살균하고 멸균의 차이점이 뭐예요? 살균은 유해 미생물만 죽이는 거, 멸균은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시키는 흰우유는 살균류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바로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걸 유해 미생물을 사멸한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6번. 콩나물을 삶을 때 끓기 전에 뚜껑을 열어버렸네? 그러면 비린내가 만들어져요. 이 비린내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콩나물의 비린내에 해당이 되는 성분은 헥사날이에요. 헥사날이라는 비린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리폭시게나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 비린내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 리폭시게나제라는 효소가 파괴되는 온도는 몇 도야? 라고 하게 되면 85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 끓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말아라. 근데 바로 이제 85도를 넘어버리면 이 리폭시게나제가 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땐 뚜껑을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리폭시게나제. 참고로 1번에 나와 있는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갈변시키는 요소,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요소, 아밀라제는 당 분해 요소, 폴옥시데제는 과산화물 분해 요소 해당이 되겠죠. 리폭시게나제다. 답은 5번. 37번. 유지의 쇼트닝성을 이용한 식품은? 하고 물었잖아요. 쇼트닝성은 바로 이제 짧게 글루텐 구조의 표면을 둘러싸서 층을 분리시켜 주는 거잖아요. 층 분리 일어나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서 파운드 케이크겠죠. 그래서 파이, 페스츄리, 파운드 케이크 이런 것들이 폭신폭신 부드럽게 유지가 들어간 것들의 정답은 3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페스츄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페스츄리는 이제 냉장 버터가 들어가서 부분 쇼트닝성을 일으킨 거고,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녹여서 전체적으로 해서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 파운드 케이크예요. 3번이고요. 38번. 자, 이렇게도 물어봐요. 탕수육을 튀긴다. 아니면은 튀김을 할 때 기름이, 물론 튀김이라는 것은 물을 내보내고 기름을 갖고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름이 너무 많아도 입에 들어갔었을 때 불쾌하잖아요. 기름도 적절히 들어와야지. 그래서 바로 기름의 흡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이거지. 고온에서 단시간 튀긴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수분을 유지한다. 그럼 수분이 계속 나가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기름을 끌고 들어와요.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우리 수분을 갖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키친타올이든 그런 이러한 면보를 이용해서 수분 제거한 다음에 튀기잖아요. 수분 날려야 돼요. 그 다음에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면은 그 자리에 다 유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튀김옷은 얇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만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량 튀겨버리게 되면은 들어갈 때 튀김 유지의 온도가 훅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기간 동안에 기름의 흡유량이 또 많아지게 돼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면적들이 닿게 되면서 바로 이제 흡유량도 많아지겠죠. 가장 옳은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39번. 시금치 초무침이래요. 자, 무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데치면은 우리 시금치 데칠 때 금방 연해져 버리잖아요. 물러져 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무칠 때 식초를 제일 먼저 넣는다라고 했는데 식초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시금치의 클로로필 색깔을 누렇게 뜨게 만들어 버려요. 데칠 때 수용성인 클로로필이 용출이 된다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자, 클로로필 같은 지용성이에요. 그죠? 클로로필은 지용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채소를 데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피톨기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클로로필은 마그네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르피린 링, 헤모글로빈처럼 포르피린 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바로 철이 들어가 있으면 햄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게 되면 클로로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포르피린 링 구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구조, 마그네슘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클로로필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이 되는 여기에 바로 피톨기를 갖고 있게 돼요. 피톨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피톨기가 붙어 있으면 지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상추, 시금치, 오이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해서 초록물 안 나오잖아. 그때는 이 상태야. 근데 우리가 시금치를 데쳤어. 그럼 초록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얘가 떨어져 버리니까 수용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피톨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래서 이때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클로로필리드가 되면서 피톨기가 떨어져 버리면서 수용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피톨기가 떨어질 수 있고, 혹은 자극에 의해서 클로로필라제가 작용해서 또 효소가 작용을 해도 피톨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데치는 과정에 또 효소가 작용을 해도 클로로필리드가 되면서 수용성이 된다라는 거. 데칠 때 수용성인 클로로필이 용출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클로로필 자체는 지용성이었고요. 지용성이었던 클로로필이 클로로필리드가 되었다. 이런 맞았겠지만, 자,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시금치의 초록색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채소 데칠 때 NaCl, 소금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소금 중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하고 Cl-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Cl-가 클로로필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애초에 클로로필을 갖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금치이란 채소류 데칠 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자기의 클로로필 색깔을 그대로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맹물로 안 데치잖아요. 소금 넣고 나서 데치잖아요. 그 다음에 선명한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고 데쳐라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야지 휘발성 산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0번. 미역, 다시마에 많이 함유된 점성 다당류는? 라고 물었는데, 자, 먼저 미역하고 다시마는 갈조류예요. 갈조류. 자, 우리가 조류 종류 중에서, 조류에서 바닷가가 있었을 때 바다 안에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풀들을 우리가 녹조류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 바다 갈조류, 그 다음에 깊은 바다 홍조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녹조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파래, 매생이, 청각 이런 것들이 녹조류고,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이 갈조류고요. 홍조류에 바로 김하고 우뭇가사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구별하세요. 바로 갈조류에 미역, 다시마 들어있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알긴산이에요. 알긴산. 그래서 우리가 변비에 좋아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알긴산이었고요. 한천은 홍조류였던 우뭇가사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키틴은 보통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은 게, 새우 이런 껍질 있잖아요. 단단한 껍질이 키틴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4번의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돼지감자에서, 돼지감자는 과당, 프락토즈, 과당의 중합체 형태가 바로 이눌린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카라기난 있는데, 이것도 홍조류예요. 홍조류. 성분으로 카라기난이라는 게를 만드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미역, 다시마, 알긴산, 끈적끈적, 변비에 좋은 거.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할게요. 자, 2회 모의고사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시면은, 자, 미나리 초무침을 자, 138페이지죠. 138쪽 보시면, 미나리 초무침을 할 때 조미료를 넣는 순서는? 하고 물었잖아요. 맛을 먼저 찾아라. 설탕, 소금이 들어간다. 그럼 누구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설탕 먼저, 소금. 그 다음에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식초는 제일 마지막에. 설탕, 소금, 식초. 정답은 5번이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24번 보시면, 계량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보리쌀은 수북이 담아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북이 담은 다음에 깎아야 돼요. 수평으로. 꿀은 작은 계량컵으로 여러 번 측정하면은 계속 컵에 많이 묻어요.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딱 맞는 컵, 한 컵짜리, 두 컵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할평컵을 이용해서 한 번에 재는 게 좋고요.
밀가루는 채친 후, 자, 공기 채친 후 계량컵에 수북이 담아요. 그 다음에 주걱으로 수평으로 깎아서 측정한다. 그리고 중간에 누르거나 흔들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옳은 답은 3번. 그 다음, 우유는 투명한 유리 계량컵을 사용해요. 그런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0ml를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100, 200, 300ml 부분에 이제 눈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를 읽을 거야, 여기 아래를 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눈높이에서, 여기 눈높이에서 아래쪽을 봐라 라고 했죠. 눈높이에서 밑선을 읽는 거다 라는 거. 윗부분이 아니라 흑설탕은 덩어리를 깨고 수북이 담고 수평으로 깎아서 측정한다. 누르거나 흔들지 않는다. 이거는 백설탕이 되는 거고요. 흑설탕, 황설탕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꼭꼭꼭꼭꼭 눌러 담아서 컵을 뒤집었을 때 모양이 그대로 남을 수 있게 측정하는 것은 흑설탕, 황설탕이다. 정답은 3번. 다음 25번. 고구마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웠을 때 더 달 것으로 추측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하나는 120도씨에서 40분간 구운 거, 하나는 60도씨에서 30분간 굽다가 120도씨에서 20분을 더 구웠대요. 자, 어느 거냐? 라는 거예요. 나번이에요, 나번. 왜냐면은 바로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베타아밀라제가 활성화되는 온도가 60에서 65도거든요. 그 온도에 노출되어 있었던 나번이 훨씬 더 전분을 메가당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당화를 시켜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고구마에 베타아밀라제의 당화효소 작용이 있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온도도 기억해 놓으세요. 베타아밀라제는 60에서 65도. 그래서 우리가 그 식혜 만들 때 보온밥솥에 하는 온도가 60에서 65도거든요. 그때 바로 이 베타아밀라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엿기름 속의 베타아밀라제도. 4번입니다. 26번. 밥을 지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밥물의 양은 전분의 호화에 필요한 물량 더하기 증발되는 물의 양을 합한 것이다. 이가 1번이네요. 그러니까 냄비밥보다 압력밥솥이 물이 적게 들어가요. 왜? 증발되는 물의 양이 적거든요. 답은 1번. 콩을 섞으면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콩을 섞게 되면 담백가가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밥을 지을 때는 물의 분량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는 물을 더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줄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햅쌀과 묵은쌀의 물의 분량 비율은 틀려요. 햅쌀은 1.0배라면 묵은쌀은 1.4배 정도로 줄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밥물은 보통 쌀 부피의 일반적으로 부피의 1.2배, 무게의 1.5배예요. 부피로는 손등이라고 말했던 것이 1.2배, 무게로 1.5배. 그래서 가장 옳은 답은 1번이다. 자, 27번. 밀가루 반죽에서 글루텐 망의 형성을 억제하고, 자, 글루텐 억제, 부드럽게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설탕하고 유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탕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글루텐 망의 형성을 억제해서 막을 만들어 버린다. 바로 유지, 버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다음 28번. 토란에 끈적끈적 점질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토란이 끈적끈적하다. 이 점질물의 성분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락탄. 갈락토지의 중합체 갈락탄. 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식초물 데치기, 소금물에 담그기, 맹물에 담그기, 쌀뜨물에 데치기, 설탕물에 담그기. 자, 데치는 방법이 좋아요. 그럼 식초물에 데칠까요? 쌀뜨물에 데칠까요? 쌀뜨물이 더 좋아요.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데친다. 정답은 4번. 29번.